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하고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네덜란드 왕궁에서 빌럼 알렉산더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 그리고 미래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 당시 파병부터 시작해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 등 이 양국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반도체 동맹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3일 헤이그에서 윤 대통령이 마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반도체 협력을 반도체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을 하고 또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외교 산업 장관급이 참여하는 2+2 대화체를 신설해서 경련으로 회의를 열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 정리를 좀 해보죠. 네덜란드의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R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것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현 SK 회장이 함께 방문을 했고요. 또 장비가 생산되는 핵심 시설인 클린룸 생산 라인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 결국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한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 공동성명에도 담기기도 했지만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담았고요. 또 함께 방문한 삼성전자가 ASML과 1조 원 공동 투자해서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빈 방문, 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특히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실효성 없는 회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총리가 사실 곧 정계를 은퇴한다고 합니다. 곧 이제 그만둔다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회담과 공동성명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떨어진다는 지적이고요.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서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갔다. 그리고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해외 순방 후에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서 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국회 예산 그리고 법안 처리와 연계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검찰이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물론 이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수수한 정치자금으로 여수산단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이제 뇌물죄 혐의, 이렇게까지 뇌물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있었는데요.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전원이 좀 구속된 가운데 송 전 대표도 구속이 될지 아니면 이 영장 기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같이 이렇게 구속된 측근 같은 경우는요. 의혹 초기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구속 후 재판에 들어간 뒤에는 혐의를 인정한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송 전 대표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여전히 이거 기획
수사, 정치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송 전 대표 지난 8일 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이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당시에 정치적 기획 수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이 송 전 대표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은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목사형 고문으로 재직했을 뿐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위법한 별건 수사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뭐 실제 심사, 또 발부까지 쟁점이 뭘까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 결국 송 전 대표가 네. 이 돈봉투가 지급된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 혹은 뭐 이것을 지시하거나 자금 조성이나 지급 과정에까지 개입했는지 이것을 이제 검찰이 이걸 또 입증하느냐가 그렇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측근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 또 일부 측근들은 송 전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점들이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인지나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네. 또 측근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도 남아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무리하게 민주당 윗선을 노린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틀째 자명에 들어갔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오후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네. 전격 사퇴를 하면서 총선 시계가 좀 빨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5시쯤에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아니었고요.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유부득 반구적이 어려운 한자성어를 쓰면서 네. 이게 어떤 일의 결과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사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 선언 전부터 사퇴가 중론이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당 혁신위원회의 주류에 대한 희생 촉구 여론이 있었고요. 예. 또 조선일보 보도했죠. 서울 6곳에서만 승리할 것이라는 총선 참패 그렇죠. 분석 보고서 등으로 이 당내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해졌기 때문에 책임론이 상당히 커졌던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동안 대표직 사퇴, 불출마, 험지 출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자, 대표의 사퇴 선언을 한 건데 총선 출마 카드는 아직 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 사퇴를 밝히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풀이가 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사퇴 선언이 이뤄진 게 사실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 김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명분 삼아서 울산 그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던 지역구 출마를 용인하는 구도 이런 네. 것을 제안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마를 함으로써 총선 승리라는 책임을 대표로서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또 당내에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원래 본인 지역으로 출마하는 게 얼마나 또 메시지를 줄지는 의문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나저나 김기현 대표가 사퇴 입장 올리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자, 당대표 사퇴까지 또 두 사람 회동 이후의 타임라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자맹에 이제 11일에 들어갔었죠. 이게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출국하면서 여기 또 환송을 했고, 네, 또 오후에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맹을 하다가 이 어제 오후 이 전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또 이 대표의 그 회동 사실을 이 대표가 알린 이후에 네. 사퇴 입장문을 배포를 한 건데 이 13일 오후 5시 3분쯤에 네. 이 SNS에 사퇴 입장문을 올린 건데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와 이날 오전에 회동했던 사실을 밝힌 지 약 30분 만에 네. 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신당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거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하던데요. 네, 이 전 대표가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어제 오전에 1시간 정도 만나 대화를 했다. 이 만남은 김 대표의 거취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부터 약속된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본인과 대통령의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석 보도 아하. 이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김 대표를 퇴진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전 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김 대표가 아니니까 여유를 가져라. 너무 성급한 거취 판단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바로 김 대표가 사퇴를 한 것이고요. 김 대표는 이 전 대표한테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고 예. 또 수도권 경합 지역에 출마하라는 내용으로 권유를 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대표가 좀 이 그 회동 제안 전부터 네. 좀 김 대표를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를 회동 제안을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 우호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좀 아하. 보였었거든요.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시절에 뭐 승리조였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도 좀 엿본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총선 119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대표 국민의힘 사퇴된 상황인데 결국 이제 비대위로 갈 수 있느냐. 포스트 김기현 체제 여당의 선택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당장 오늘 국민의힘 이제 3선 이상 중진회의 예. 그리고 최고위 등을 열어서 이 입장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되는 새 당대표 대신에 비대위원장 선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까지 겸임할지도 관건인 문제입니다. 네. 사실 당원에 따라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선대를 꾸릴 수는 있지만 네. 원내대표가 당 원내 상황이나 또 야당과 실무적인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있습니까? 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꼽히고 있고요. 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또다시 등판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당내 간판급 얼굴을 내세워서 선대위를 조기 발족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 전체가 이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시기가 어쨌든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편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새해에 신당 만들겠다. 새해를 타깃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SBS에 출연을 해서 네.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고 또 목표가 원내 제1당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창당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도 창당 시기가 새해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총선 전망에 대해서 제3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변수라면서 제3지대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 있냐 이런 질문에는 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테러가 끊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의 어법상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퇴로를 끊는 뭐 민주당의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닫은 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쇄신 정도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접을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것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또 그걸 이야기하면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된다면서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얘기해봤자 부질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함께 할 창당 멤버들인데 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대 가능성 이제껏 열어놨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어요. 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이나 네.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이전 대표하고 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이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